총선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양문석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. 민주당 후보들은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지만 지도부에서는 개인이 대응할 문제라면서 공천 취소는 없다는 입장인데요. 이번 리스크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걸 안 좋게 보는데 민주당의 판단은 하지만 그 대통령 심판 정서가 훨씬 더 크다. 이건 이제 국지적 악재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민주당 판단할 때 이게 정말 큰 문제고 판이 흔들릴 정도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할 텐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이걸 뭐 처리해달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. 반면에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 이제 뭐 의대 정원 2,000명 문제 이런 거 다 후보들이 나서가지고 뭐 해달라, 뭐 이종섭 대사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걸 보면은 각 당이 보는 이제 영향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실제 영향은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. 이 모든 부도덕이 그 정권 심판의 감정에 의해서 용서가 된다 그런 분위기거든요.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뭡니까 유죄가 확정되면 감옥에 살아야 할 분이 대표를 하고 있고 이미 2심까지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거든요.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게 용서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민주당에서 판단할 때는 아무리 이게 악재다 하더라도 대세는 지장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. 네. 특히 그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을 많이 규제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집을 사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들에서는 더 분노한다는 분들도 많은데요.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?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지냈다. 그랬는데 본인들도 안 믿은 거예요.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했던 거고. 그다음 그래도 정권에서 뭐 해서 대출을 막은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걸 피해가지고 또 이걸 샀단 말이죠.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온갖 지금 보면 편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불법에 요소 상당히 있어 보인단 말이죠. 딸을 이용한 거고, 딸의 대출금 이자를 갖다가 또 대신 갚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. 젊은 층들이 딱 볼 때는 아 이거 끝났다.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른바 586 세대라고 하는 그 민주당 세대 사람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됐으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득권을 갖다 재생산하는 단계에 왔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. 이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그나마 버텨줬던 게 뭐냐 어려워도 사다리라는 게 있었거든요. 열심히 일하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사다리가 완전히 끊겼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냥 한편으로는 정권 심판 여론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가도 된다. 그다음에 어차피 또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. 여기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. 그래서 무마하는 중인데 그 결과가 과연 표심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건 모르죠. 이게 프레임이라는 게 과거에는 보수 정당의 도덕성에 대한 이슈 제기가 있으면은 조금 뭐 흙도 묻고 때도 묻었지만은 유능하잖아. 라는 식의 프레임을 몰고 가고 야권에서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깨끗한 정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을 보면은 뭐 방금 말씀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흠결은 다 알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뭐 이직, 강원 서도, 나경원 지원 유세 가가지고 나경원 후보한테 나배 뭐 예,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때도 묻고 흙도 묻었는데 유능하다도 아니고 이 정부는 잘 공격하잖아. 뭐 보수 언론하고는 우리가 잘 싸우잖아.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. 양문석 잘못했습니다. 잘못한 게 있습니다.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. 윤석열 정권 제가 종식시키는데 깃발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그 프레임이 그렇게 변해버려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나오는 흠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그러려니 또 나왔나 보구나.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거죠.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거예요.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그때 뭐 이제 정책인 발언 갖고 논란될 때 이분 공천 문제 갖고 말이 많았어요. 네. 그때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? 야 이거 저기 하나만 더 나오면 더 이상 우리가 방어 못 해준다. 이런 얘기 했는데 광주에 누굽니까? 거기도 불법 선거운동 그게 걸렸어요. 지금 그 일부 전화방 운영이죠. 근데 그때도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. 자기들이 초강세 지역은 일단 후보를 내서 문제가 돼도 다시 보궐선거가 돼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은 그냥 내는 거죠 지금. 네. 예, 그런데 전략적인 단위에서는 지금 이거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박탈을 하면
오히려 더 그동안 검증을 뭘 했냐부터 쫙 책임론이 나오고 이 비슷한 사례를 계속 들이밀 거예요, 국내에서. 이 사람은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거 아닌가.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적인 게 뭐 처음에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냐, 뭐 피해 본 사람 있냐, 라는 식으로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게 평소 같으면은 사실 본인은 그게 할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하는 건데 당의 입장은 그건 아니거든요. 잘라야 맞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보는 거죠. 양문석 후보가 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반문을 하자 조국 대표의 과거 발언이 떠오른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부산대 내에서 그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요약을 하면 그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.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뭐 떨어진 적은 없다. 뭐 이렇게 조사 결과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정치인들에게 보통 리걸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고 폴리티컬 마인드로 접근하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양문석 그 후보가 뭐라 그랬어요. 우리 가족 대출로 해서 사기를 당한 뭐 피해자가 있느냐 얘기했는데 이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양문석, 양부남, 공영훈 그 후보가 그 이른바 그 투자한 데가 어디예요? 강남. 한남동, 그리고 성수동이잖아요. 그 2030 세대들한테는 꿈에 가고 싶은 정말 보금자리를 얻고 싶은 꿈의 곳인데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. 이런 걸 갖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강화하는 거죠.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? 뭐 대통령이 그냥 부동산 갖고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. 본인들도 안 믿어요. 그다음에 그걸 막아놨는데 막아놨는데 그걸 또 피해가잖아요. 피해가는 것도 자기들 정책에도 협조도 안 하고 본인 입으로 뭐 했습니까? 강력하게 조여야 한다고 했거든요. 금융을 줘야 그래놓고서 자기는 또 뒤로 그걸 했단 말이죠.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? 있죠. 왜냐? 그 돈이 원래 누구한테 들어가야 됩니까? 중소상공인들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중소상공인들은 이거 한번 받는데 너무 힘들대요. 온갖 서류들 다 내고 5천만 원 받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. 담보도 없고.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될 대출금이 자기가 이제 가로챈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차피 자기가 집을 사면서 뭐냐? 당시에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정책이다라는 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였거든요. 그러고 나서 집값이 오른 겁니다. 자기가 사면 오르게 되잖아요. 시장 경제 원리상. 그다음에 실제로 액수까지 나오거든요. 그 차익이다라는 게 한 1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 10억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는 자기가 챙긴 거란 말이에요. 왜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.